과거 위대한 악로 전반부를 완주한 억대의 루키들이자 11명의 초신성이라 불렸던 해적들이 이제는 초신성이라는 루키의 단계에서 벗어나 현재는 최악의 세대로서 다음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전력으로 성장하며 그중 루피, 조로, 로우, 키드, 킬러가 신세계 바다의 황제이자 사항으로 불리는 카이도, 빅맘과 드디어 오니가시마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저와 항해하며 라프테레 당도의 과거 고대한 곳과 디의 일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오뎅의 일지에도 20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이 죽게 된다면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새로운 세대의 해적들이라고 기록했었는데요. 이처럼 최악의 세대와 사항들과의 결전은 과거부터 예견될 정도로 세계의 운명조차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투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현재 최강의 현상금 X를 자랑하며 최강의 강함을 지닌 사왕 카이도, 빅맘과 격돌하게 되는 최악의 세대 5명의 현재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드 해적단의 전투원이자 유스타스 키드의 어린 시절 친구인 킬러는 일부 샤본디 제도에서 계승 우루지, 드레이크와 잠시 격돌했고 이후 천룡인을 날려버린 루피의 공격에 해군 대장 히자루가 출동하며 파시피스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후 당시 밀짚모자 해적단조차 상대하기 버거워한 파시피스타의 다리를 킬러가 일격에 부러뜨리는 등 예사롭지 않은 강함을 지니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고 이어 시간이 흘러 2억 베리의 현상금이 붙게 된 킬러는 사왕 샹크스의 목을 치기 위해 아프와 호킨스를 키드 해적단의 아지트로 불러 동맹을 제안하지만 아프의 계략과 배신으로 사왕 카이도의 강함에 키드 해적단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킬러는 와노쿠니에서 키드의 목숨을 협박하는 오로치를 통해 실패자 스마일을 먹게 되고 꽃의 도시의 살인마 카마조로서 밀짚모자 일당의 전투원 조로와 격돌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부선장들의 대결 킬러는 2개의 긴 낫을 사용하며 조로와 충돌했고 조로 또한 상대하고 있는 카마조가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어 계속된 교전 중 킬러는 조로의 빈틈을 노려 큰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했지만 이내 진심을 다한 조로의 도깨비 참소 공격으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비록 킬러가 조로에게 쓰러지긴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의 결전에서 자신의 주 무기를 사용하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전투 방법을 펼치며 카이도, 빅맘의 시선을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명의 초신성 중 가장 높은 현상금으로 등장했던 키드는 자기력을 조종하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일부 샤본디 제도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줬고 2부에선 루피와 같은 폐양색 패기를 가진 해적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최악의 세대인 아프의 배신으로 카이도에게 패배하며 우동채굴장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스마일 열매로 변하게 된 자신의 절친 킬러와 물구문을 당하는 등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드는 지금의 상황을 만든 아프를 증오하며 다시 한번 카이도를 상대하려는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라이조의 도움으로 우동채굴장에서 벗어나 사왕 카이도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루피가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장색 방출형 패기이자 류를 수행하는 동안 별다른 수행의 시간을 갖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기의 공격력이 루피처럼 성장한 상태는 아니어도 오니가시마 라이브 플로어에서부터 성내 옥상까지 백수해적 단원들의 무기와 철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조리 끌어왔기 때문에 키드는 패기의 활용이 아닌 열매의 능력으로 카이도와 빅맘을 상대하며 열매의 각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세대 중 유일하게 실무의 자리를 차지했던 로우는 사왕 중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루피와 함께 거대한 전쟁을 억제시킨 톱니바퀴를 부수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격파. 현재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D의 일족의 기구한 운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로우 또한 사항과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루피보다 먼저 옥상에 도착해 있었고
드디어 상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자신의 계획을 어느 정도 성사시켰습니다. 한편 로우는 루피, 조로, 키드와 달리 무장색 패기의 위력이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동해 위기를 극복하며 상황을 반전시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의 결전에서도 위기의 순간 빠른 대처를 통한 능력의 사용으로 같은 최악의 세대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샤본디 제도 파시피스타를 상대로 고전한 조로는 2년 동안 당시 칠무회이자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와의 수련을 통해 파시피스타의 강함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조로는 어인선 편을 시작으로 드레스로자 편까지 사왕 최고 간부의 힘을 지닌 강적들과의 결전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의 패배도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와노쿠니에 들어와 조로는 사왕 카이도, 쇼군 오로치의 횡포와 토노야스의 죽음을 목도하며 분노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오니가시마 전쟁 중 옥상에서 키쿠의 팔이 떨어지자 이내 같은 최악의 세대 아프를 단숨에 공격해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로 또한 카이도를 쓰러뜨리겠다는 야망을 보여준 채 마르코의 도움으로 단숨에 옥상으로 올라간 상황 속 조로는 과거 카이도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이자 자신의 패기가 흘러나오는 엠마를 길들이기 위한 시간도 가졌었기 때문에 히테치의 언급처럼 조로가 엠마의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흑도화에 성공한다면 카이도가 이야기한 오뎅을 뛰어넘는 괴물 사무라이는 분명 조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조로는 루피처럼 방출형 패기, 유호를 활용해 카이도와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승부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와의 수행을 통해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내재된 힘, 견문색과 무장색, 그리고 폐양색 패기의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고 나아가 강적 도플라밍고를 상대로는 고모의 능력을 활용해 근육 풍선을 만들어 타격력을 극도로 끌어올린 기어포스 형태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진 사왕 최고 간부 카타쿠리와의 결전에서 압도적 견문색 패기에 밀려 제대로 된 유우타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이내 강적들을 만나 점차 강해질 수 있다는 레일리의 말처럼 루피는 카타쿠리를 상대로 한층 더 성장해 수준 높은 견문색 패기를 싸움 도중 습득하게 됩니다. 이후 루피는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으로 카타쿠리를 격파하며 사왕 최고 간부급으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내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에게 아무런 데미지도 입히지 못하고 4명 8개 한 방에 쓰러지며 카이도와의 격차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동채굴장에서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것 같은 레일리가 선보인 패기를 떠올리게 되고 표고로를 만나 무장색 패기의 상위 단계인 방출형 패기, 묘우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도 루피는 기어포스 상태로 묘우를 연습했고 마침내 카이도와의 리벤지 매치에서 묘우를 실은 기어 서드의 공격으로 이전과 다르게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루피는 현재 방출형 패기, 묘우와 한 단계 수준 높은 안쪽에서 파괴하는 무장색 패기마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 카이도 빅만과의 최종 결전에선 새로운 기어의 모습보단 극한으로 끌어올린 무장색 패기로 끝장 승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